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안신 앵커 휴가로 제가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8분 동안 알차게 시장 점검부터 이제 손실은 그만 증권방송에서 추천됐던 종목들 한 번 더 점검 도와드릴게요. 이분과 함께요.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보복적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도 출발은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특히 코스닥이 7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현재 반등하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장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술적 반등? 네, 일단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뭐 일단 반등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찝어줬던 그 저가에 대한 포인트,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070에서 2080 이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자리 705포인트에 707포인트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아시아 증시가 지금 중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아시아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수급적인 분위기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의 상승 자체를 연속적인 상승을 이루어낼지 여부 자체는 바로 수급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수급적인 측면 자체를 지금 시장에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뭐 가파르게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저항 구간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안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제한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자리가 자, 요런 자리. 일단은 2150, 2160포인트 정도에서 거래량이 바뀌었거든요. 투매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되돌림 파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입니다. 750포인트인데, 자, 여기까지는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IT라든지 제약바이오 둘 중에 한 섹터군은 올라줘야지만 지수에 대해서 상승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더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개별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오늘의 시장 자체는 전일 많이 빠진 부분에 반등,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과정일 뿐,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반발 매수를 돌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관망에 대한 시간 유지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대내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가 더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시간이겠죠. 더블 체크로 이 시간 출발합니다. 매일같이 급변하는 장세, 이 시장 안 좋다고 무작정 매도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더블 체크 하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유망주로 꼽힌 종목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죠? 어느 종목이 있을까요? 호텔신라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대한제강, 그리고 인바디 있습니다. 선택은요? 네, 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뭐랄까 좀 보수적인 시각 자체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일하게 저희 방송에서 이 뭐랄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골라보셔야 될 종목이 뭐 인바디 같은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닝서 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장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재도 보니까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4,000원 선을 이제 안착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이제 고점을 보면은 5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반토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바디라는 업체가 이 인바디가 이제
일종의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한약을 조금 먹으면서 조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자체가 이제 인바디 한 번씩 다 올라가겠죠. 그 체성분 분석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예전에 한의원 갔을 때 예전에 살을 빼기 위해서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해봤어요. 네. 네, 충격 발언이신데요. 자, 네. 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났고, 예전에 이름은 이제 바이오스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 인바디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동폭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OPM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23%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 우리가 적게 드는 기업들이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약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3% 정도면 제조업 평균 자체가 한 3에서 6%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와 정말 잘 팔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만 원짜리 한 개를 팔면 7,600원에 만 원짜리 한 개를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많다는 거거든요.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요거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 대비해서 59,600원에서 저가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붙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났던 자리 자체까지는 주가는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요거는 제외를 하고 업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에 그림만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맥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자, 이런 자리 보이실 거예요. 자,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도는 자리거든요. 요거를 다시 주봉으로 돌려서 보시면, 자, 21,000 이런 자리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지지 이후에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안 나타나고 다시 한번 더 빠지면서 투매가 형성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것은 돌파로 봐야 됩니다. 그냥 주가에 대해서 하방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런 가격대가 되겠죠. 지금 올라오는 거 있는데, 하단에 있는 이런 거는 2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챙겨주셨네요. 의견 일치 인바디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추천주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오전에는 어떤 장이 추천이 됐을까요? 네 종목 먼저 열어볼게요. 텔코웨어도 있었고요. NC소프트, SH 에너지화,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네 종목이 추천이 됐습니다. 네. 어떤 거 열어볼까요? 뭐 텔코웨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하루가 다르게 5G 관련주는 정말 체크를 한 종목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텔코웨어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떨까요? 더블 오케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이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5G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거기 안에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뭔가에 대해서 수혜가 되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분위기상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재 여기 물량이 발행 주식 수를 조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가 970만 주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뭐 2천만 주나 5천만 주, 많은 것들은 1억 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70만 주는 엄청나게 적은 물량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것이 밑에 여기 자사주가 일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900만 주 중에서 450만 주가 나간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29%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900만 주 안에서 유통 물량은 약 20%, 그러니까 한 180만 주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분봉이 이제 이어지는 분봉들이 아니고요.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짜잘하게 분봉들이 이제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호가 자체가 이제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도 뭐 3칸 정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5G에 대해서 엮여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가지고 뭐 한 종목당 뭐 5천만 원이나 1억씩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치 이상을 사더라도 한 호가에 사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걸 호가로 보더라도 자, 호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16,850원에 120주 걸려 있는데 그럼 이걸 돈으로 따지면 168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위에도 16,900원인데 이거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금액대가 다 작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5G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대신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이것도 한번 월봉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 이제 15,700원대가 한번 이미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모습을 본다면 추세적인 부분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 큰 금액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을 사더라도 팔 때는 걸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G 관련주 텔코웨어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의견 일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고 여기에 분할 매수 역시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셨네요. 연속으로 의견 일치가 나왔습니다.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 종목이면 나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고.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NC소프트 이런 거 그쵸. 조금 봐야 됩니다. 네.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바카라 장세가 나타난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카지노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치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NC소프트가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역시 발표를 됐는데 실적은 거의 쇼크 수준을 발표를 했지만 2분기에는 신작 출시도 예정이 돼 있고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체크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과금 유도 방식에 대해서죠. 그럼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은 아이템, 뭐랄까 이제 옛날로 표현한다면 뭐 유니크 아이템, 뭐 레어 아이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 게임 안에서도 상당히 시세적인 부분으로 뭐랄까 이거를 할 수 있다. 레어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이 얼마가 되냐? 드랍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0.0009%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난 과금을 사실 유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캐시카우에 대한 게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만큼의 현금이 많고 그만큼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방침,
그리고 지금 중국의 판호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임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자액이라고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다 뭐랄까 이제 좀 죽어버리고 이런 대형사들이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대형사들이 대부분 다 퍼블리싱 개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사실. 뭐 19만 원대, 2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꺾여서 내려온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수급보다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이런 양봉 자체를 형성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수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비중을 둬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NC소프트가 죽어버린다면 나머지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이 NC소프트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고가권역이에요. 그럼 이 종목보다는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대안주로 말씀드린다면 대안주요. 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차이 났죠. 어차피 이것도 적자인데 지금은 적자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만 게임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신다면 앞서 봤던 NC소프트보다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동상이몽이 나왔습니다. 대안주 위메이드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현재 시장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0.8%까지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끝까지 MTN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